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방, R-O-O-M, English word, R-O-O-M, room. 한 번은 제가 여기에서 미국 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 집에서 과외를 했었는데 한국어의 그 네이티브 코리안 넘버스 숫자하고 그리고 카운팅 유닛, 월 카운터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 제가 학생한테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집에 방이 7개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방이 7개 있어요? What? You have 7 rooms?" 어 그랬더니 학생이 하면서 이제 어 말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에서의 방은 보통 음 잠을 자고 쉬고 뭐 공부하고 이런 공간이 방이에요, 집 안에서. 그런데 미국에는 뭐 모든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ROOM이 붙어 있잖아요. 베드룸, 바스룸, 뭐 리빙룸, 패밀리룸 이렇게 룸이 있으니까 이 학생은 저는 방, 한국에서 말하는 방, 자고 공부하고 쉬는 공간을 얘기한 건 물어본 건데 이 학생은 룸이 들어간 모든 공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국의 그 집 안에 있는 공간, 집 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봅시다. 이거는 구글 이미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보통 방이라고 하면 잠자고 쉬고 뭐 공부하고 이런 공간을 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끔 어 또 나는 가끔이 아니고 또 침실이라고도 불러요. 침실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방을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큰 방, 작은 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방, 작은 방 뭐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또는 이렇게 without space 큰 방, 작은 방이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해요. 보통 큰 방은 부모님이 쓰는 방, 작은 방은 보통 아이들이 쓰는 방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포커스가 사이즈면은 큰 방, 작은 방 해야 되지만 보통 집 안에서 부모님이 쓰는 방은 큰 방, 아이들이 쓰는 방은 작은 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집안의 주인 또는 가장 그 breadwinner 또는 head of the house 그래서 hold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쓰는 방을 안방이라고 하면 그 손님들이 오는 쓰는 방 있죠? 손님방을 게스트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손님방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어 손님이 오시면 주무시고 가셔야 하는 손님이 오시면 보통 아이들 방 아이들이 이제 방을 양보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큰 방, 안방 또는 부모님 방이라고 하고요. 누가 방을 쓰느냐 또는 방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부모님 방, 아이들 방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데 좀 이제 집이 큰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부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서재라는 공간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방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 서재는 부모님이 공부하는 곳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칼러 학자나 뭐 선생님들 또는 뭐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그 직업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책도 많이 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서재를 가지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실이 영어로는 리빙룸인데 미국에는 리빙룸이 있고 또 패밀리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말하는 거실은 패밀리룸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미국의 그 보통 집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있는 그 공간이 보통 리빙룸이어서 거기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제일 안쪽에 inside of the house 그 집안의 안쪽에 이제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쉬고 텔레비전 보는 공간 패밀리룸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보통 그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룸을 말해요. 그리고 부엌이 있어요. 부엌, 또 부엌을 가끔 가끔은 아니고 주방이라고도 해요. 이제 부엌은 보통 한국의 부엌은 부엌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eat in kitc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 보통 부엌에서 밥을 하고 부엌에서 밥을 먹을 공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밥을 또 이렇게 거실로 가지고 와서 바닥에 앉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에서 먹기도 하죠. 저희는 그 앉아서 좌식 문화, sitting culture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서 대화하는 이런 on the floor에 앉아서 밥 먹고 대화하는 이런 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엌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음식을 만들고 뭐 그런 곳이 부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집이 좀 커지면 미국처럼 다이닝 룸이 따로 있는 곳도 있어요. 식사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또 미국 스타일로 그 다이닝 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이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풀 베드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또 화장실 볼 일도 볼 수 있어요. 토일렛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이 욕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는 하프 베드룸이 있잖아요. 이거는 화장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화장실. 그 볼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 씻고 하는 곳 화장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욕실에 요즘은 욕실이 이제 뭐 한 집에 뭐 한 개, 한 개 반, 뭐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욕실이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욕실을 이제 보통 씻고 또 볼일도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 욕실을 말할 때 뭐 씻는 게 목적이면 욕실 가서 좀 씻어라 이러고 만약에 단순히 뭐 손만 씻거나 아니면 볼일을 본다고 하면 똑같은 공간이지만 화장실 가서 손 좀 씻어라 이렇게 말도 해요. 똑같은 공간을 욕실, 화장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는 욕실에 지금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욕실에 그, 그 워셔가 있었어요. 워셔. 그래서 그 세탁실은 따로 없고 그런데 요즘은 집이 좀 커지면 워셔하고 드라이어를 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따로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세탁실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보통 또 한국에는 세탁실이 따로 없는 곳은 베란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디태치드 하우스, 패밀리 하우스, 단독주택도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아파트에 보면 요즘 제가 이미지가 아파트 이미지인데요. 거실 이쪽에 또는 안방 한쪽에 베란다, 우리는 베란다라고 하는데 그 발코니 같은 거예요. 그 베란다에 그 워셔나 드라이어를 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네. 그 미국 주방에는 이렇게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이게 보통 방, 거실, 부엌, 뭐 욕실 또는 화장실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
보통 베란다 이렇게 있는 것이 보통 한국의 그 집 안의 공간 이름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거실.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여기 이쯤에 그 문 들어오는 그 메인 엔트런스 도어가 있어요. 폴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집은 이쪽이 부엌이에요. 여기 식탁이 있잖아요. 그죠? 식탁. 그리고 보통 이쪽에 안방이 있고, 뭐, 여기 어디 입구에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나 화장실. 손님도 쓰기 편하게. 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